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건강 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에는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KBS 콩 그리고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됩니다. 오늘은 백내장에 대해서 삼성서울병원 안과 임동희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노화가 백내장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때 그럼 우리 눈 안에 이 수정체라는 거는 수명이라는 게 있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딱 정해진 수명이 사실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80대, 90대 노인분들께서도 사실은 백내장이 물론 진행은 하지만 그 백내장이 꽤 진행을 한 거랑 별개로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이 지내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인차가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으신 분들도 혼탁이 시축을 가리거나 심하게 되면 또 백내장 수술 시기를 좀 빨리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인별 차이가 나타나는 거는 왜 그런? 두 가지가 다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빨리 그러니까 저희가 조발성 또는 연소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초발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선천적으로 그 백내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당뇨라든지 다른 질환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백내장으로 인한 증상이 뿌옇고 이렇게 흐리게 보여는 거가 맞죠? 그러면 이 노안하고 좀 혼동하는 분들이 또 많다고 들었는데 저도 지금 혼동스럽거든요. 노안은 사실 백내장 없이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안이라고 하면 그 조절력을 상실을 하는 건데요. 조절력을 상실을 한다는 거는 쉽게 생각을 하면 그 수정체를 잡고 있는 끈이 저희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수정체를 조금 더 두껍게 만들었다가 얇게 만들었다가 그 과정을 반복을 해서 가까이도 보고 멀리도 보게끔 하는 그러한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수정체가 근데 딱딱해지면 이러한 조절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수정체가 딱딱해지는 과정이 노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요. 수정체가 딱딱해지면서 이제 혼탁이 같이 동반이 되었을 때 이제 백내장이 진행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갑자기 글자가 잘 보이거나 또 이 글자가 안 보이거나 이런 어떤 백내장이 있을 경우에 이런 시기가 또 다를 수가 있나요? 이렇게 또 안 좋아져 점점 안 좋아지다가 조금 좋아지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백내장이 생겼을 때 그 백내장이 생기는 부위라든지 종류에 따라서 시력이 사실은 원래 대부분은 나빠지지만 그 진행하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시력이 좋아지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오히려 근거리 시력이 조금 더 좋아지게 되고 그 밤에 이제 동공이 확장이 되면서 백내장이 있는 부위 말고 좀 백내장이 덜한 부위까지 빛이 통과할 수가 있게 되면 오히려 야간 시력이 조금 더 올라가고 그러한 시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백내장이 오히려 나아졌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시기가 지나고 백내장이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시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백내장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백내장하고 노화는 분명히 별개의 질환이긴 하지만 또 백내장 진단 받는 분들은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노안 수술도 동시에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도 하시던데요. 이건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은지 또 그리고 백내장이라고 해서 모든 환자가 또 수술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백내장과 노안 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안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백내장 수술이 굳이 필요가 없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요. 그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사실은 이제 돋보기를 쓰신다든지 하면서 이제 경과 관찰을 하시면 되는 건데 백내장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노안이 같이 있으신 분들, 즉 근거리 시력도 떨어지고 원거리 시력도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젊었을 때는 사실 멀리는 내 눈, 내 시력으로 보게 되고 가까이 보는 거는 조절력으로 보는 건데요. 이제 이 조절력이 떨어지는 게 노안이고 노안이 같이 생겨있는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멀리 보는 시력만 호전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까이 보는 시력, 그 근거리 시력도 만약에 잘 보고 싶다, 돋보기가 없이 수술 이후에 근거리 시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노안 교정을 같이 하는 게 추천이 되는데 다만 이제 이러한 노안 교정을 하는 거는 저희가
백내장 수술 도중에 눈 안에 넣는 인공수정체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고 인공수정체 종류가 이렇게 100% 인공수정체로 그 전에 노안을 교정을 하는 건 예전에 노안이 없었을 때로 돌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망막에 질환이 있다든지 눈 안에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노안 교정 렌즈가 크게 효과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정밀하게 눈 검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백내장이 있다고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 다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지 않다. 백내장이 있더라도 합병증이 발생을 하거나 내가 느끼기에 별로 불편감이 없다라고 하시면 사실은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으시다가 수술 시기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평소 이 백내장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금씩은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백내장이 이제 나이가 점차 들어감에 따라서 진행 자체를 완전히 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안약, 백내장 안약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안약 같은 경우에는 백내장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진행 속도를 조금씩 늦춰줄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 그 외에 이제 일상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흡연이라든지 음주 그리고 자외선에 대해서 조금 그 관리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백내장 진행을 조금 더디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백내장 수술을 한 경우에는요, 이게 보통 요즘에는 간단한 수술을 여기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술 전후로 좀 살펴야 하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백내장 수술이 워낙 사실 많이 하는 수술이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렇게 백내장 수술 이러면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입원을 하지 않고 수술 시간도 비교적 좀 짧은 수술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술이기 때문에요. 이제 수술 이전에 눈 상태를 확실하게 검진을 해서 그 백내장 이외에 다른 질환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왜냐하면은 백내장인 줄 알고 수술을 했는데 또 시력이 전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뭐 망막이나 녹내장이나 다른 동반 질환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 전에 눈의 상태를 검진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감염을 저희가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모든 수술들은 수술 이후에 안약을 잘 쓰시고 한 달 정도는 이제 과격한 운동이라든지 그런 그 외부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또 거기 어떤 렌즈를 삽입하느냐에 따라서 또 노안 효과도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요즘에 뭐 다초점 렌즈가 많이 나와 있어서 또 2중, 3중, 뭐 4중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환자는 솔깃하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완전히 시력이 다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렌즈가 계속 몇 중 렌즈가 나오면 이게 완벽한 건가요?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고 이게 기본적으로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조절력을 되돌릴 수 있는 렌즈는 사실 없습니다. 그 여러 가지 시도가 있어 왔고 아직까지 완벽한 렌즈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렌즈가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일반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은 멀리 한 포인트, 한 지점만 잘 보이게 되고 혹은 저희가 도수를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가까이 일정 한 지점만 잘 보이게 됩니다. 나머지는 거리별로 다 안경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그 환자분의 평소 생활 습관에 따라서 내가 제일 자주 보는 거리를 추가적으로 그 렌즈에 넣게 되면 뭐 모니터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모니터 거리와 멀리 보는 거리 또는 뭐 책이라든지 스마트폰이 조금 더 중요하신 분들은 책 보는 거리와 멀리 보는 거리 이렇게 들어간 렌즈를 선택을 하게 되면 최소한 내가 자주 사용하는 거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초점이 정확하게 맺힌다라는 이론 하에 저희가 이제 다중 초점 렌즈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중 초점 렌즈가 제일 먼저 이제 개발이 돼서 사용을 많이들 하였고 지금은 이제 3중 초점 렌즈라고 해서 책 보는 거리, 그다음에 모니터 거리, 그다음에 멀리 보는 거리 정도의 이제 렌즈가 또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뭐 이렇게 한 포인트를 이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쭉 그 초점 거리를 늘려서 이제 가까운 거 어느 정도, 먼 거 어느 정도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렌즈를 이제 삽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내장 이제 수술을 하신 분들이 이미 좀 벌써 많이 계실 텐데요. 네. 그러면 백내장 수술을 하고 그 렌즈나 나중에 다시 또 혼탁이 오거나 그럴 경우에 재수술이 가능한 건지, 그리고 그럴 때 재수술이 불가능하다면 좀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요즘 백내장 수술 환자분들이 많이 늘게 되면서 또 기대 수명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것도 또 다른 하나의 이슈긴 한데요. 그 인공수정체의 재질 자체가 영구적으로 눈 안에 이제 있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는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환자분 눈 안에 뭐 눈물의 성분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인해서 그 인공수정체 혼탁이 조금씩은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시력이라든지 그 시력의 질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실 인공수정체를 교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인공수정체를 저희가 눈 안에 집어 넣을 때 인공수정체를 쉽게 말하면 저희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얹어놓게 되는데 그 주머니의 혼탁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심해지는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레이저 시술로 그거는 제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술 받으셨던 분이 시력이 점차 떨어진다, 이렇게 뭔가 좀 뿌옇게 다시 끼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확인을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